자, 3교시 진행해요. 우리 선생님들 모의고사 다 보셔야 돼. 예. 자기도 모르게 합격선으로 만들어 드리니까 그냥 하자는 대로 해야 돼요. 일단 부동산 공법 모의고사 합격 점수는 30점입니다. 30점 이상은 꼭 맞아야 돼요. 그래 제가 100% 합격을 확신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예. 30점 안 나오시는 분들이 절반이 돼요. 여기서 절반. 나는 나올 것이다. 천만의 말씀. 안 나와 30점. 30점 나와야 돼요. 안 나오신 분들은 더 이제 뭐 아무튼 더 열심히 해야지 뭐. 잠 안 자고 해야 돼. 진짜? 뭐 2차 과목 다 합해서 32.5? 아 공법만? 오, 또 수희 잘하네 공부. 나는 못하는 줄 알았지. 교수님한테 배워서 가정학습의 효과. 아 가정학습 그게 더 낫다니까. 학원 나오는 것보다 집에서 하는 게 나아. 참말로. 자, 올라간 프린트물 봐요 선생님들. 이걸로 마무리 짓고. 자, 1번 도심의 주거환경 정비법 영상 정비사업 시행을 위한 조치 등에 관한 내용이다. 틀린 것은 뭐냐. 자, 1번 임시 거주시설을 설치를 위하여 필요한 건축물이나 토지에 대해서 제3자와 이미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 밑줄. 지방자치단체 국가는 거절할 수 없는 게 원칙이지만 제3자와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이렇게 되면 거절 사유죠. 예, 사업시행자로부터 임시 거주시설에 필요한 건축물이나 토지 사용 신청을 받은 때에는 거절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때는 거절이 가능합니다. 거절할 수 있답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 출제가 됐어요. 자, 1번이 틀렸고 2번은 재개발 사업의 사업 시행자죠. 여자는 사업 시행으로 이주하는 상가 세입자가 상가 세입자 밑줄고요. 사용할 수 있도록. 요거 이제 재개발 사업에서만 나오는 말이죠. 정비구역 인근에 임상가 설치 밑줄 긋고. 자, 3번 재건축 사업의 사업 시행자는 사업 시행 계획 인가고시가 있은 날부터 밑줄고요. 기산점 조심합니다. 관리처분 계획 인가고시가 있은 날부터 하면 안 돼요. 관리처분 하기 전에 우리 이제 매도 청구권을 행사하니까 30일 이내에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아니한 자에게 조합 설립에 관한 동의 여부를 휘답할 곳을 서면으로 휘답 촉구죠. 촉구하여야 한다에 걸립니다. 예, 맞습니다. 자, 4번 위에서 촉구를 받은 토지 등 소유자는 촉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죠. 2개월 이내 밑줄 그어놓고 휘답해야 하며 그 기간이 지나면 사업시행자는 기간이 만료된 때부터 다시 2개월 이내입니다. 2개월 이내에 권리 등 매도할 곳을 청구할 수 있다. 이 매도 청구라는 것은 재건축 사업에서만 나오는 말입니다. 재개발이나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수용권이 있기 때문에 매도 청구라는 말이 없죠. 자, 5번 갑니다.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 따른 건축 허가를 받은 때와 부동산 등기를 하는 때에는 국민주택 채권 매입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적용한다 해서 2년 전에 떴어요. 예, 적용하지 아니한다. 맞죠? 자, 2번 갑니다. 도시정비법령상 주거환경개선구역은 첫 번째 사업구역이죠. 해당 정비구역의 지정고시가 있은 날부터 주거지역을 세분하여 정하는 지역 중에서 다음의 지역으로 결정고시 된 곳으로 본다. 가로 안에 알맞은 것은 뭐냐. 1호를 보니까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시소타는 방식과 환지예요. 위에서 두 가지 시소타기 지처수에서 요건 제2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결정고시 된 걸로 보죠. 자, 2번은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관리처분 계획 수용 방법입니다. 지처수에 해당이 되는 거죠. 요것은 제3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결정고시 된 것으로 본다. 다만 임대주택이 200세대 이상 공급한다 하면은 뭘로 본다? 준주거지역으로 결정고시 된 것으로 본다에 걸리죠. 자, 3번 가보겠습니다. 자, 분양신청 등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뭐냐 이렇게 되어 있죠. 자, 1번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계획 인가고시가 있은 날부터 120일 이내입니다. 4고 12통 이렇게 걸리는 거죠. 분양신청기간 등을 토지등 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고 12통에 걸립니다. 자, 통지 동그라미 치고 2번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계획 인가이후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는 시공자와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죠. 밑줄 거예요. 시공자와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20일 동그라미 쳐요. 개 12통에 걸리죠. 분양신청기간 등을 토지등 소유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맞죠? 자, 3번 또한 분양의 대상이 되는 대지 건축물의 내역 등을 해당 지역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의 공고. 일간신문의 공고 밑줄 긋고 통지하고 공고하자. 맞습니다.
4번 토이동 소유자 1인이 시행하는 재개발 사업. 기아자동차라고 써놔야 돼요. 기아자동차 혼자 하는 겁니다. 이때도 사업시행계획 인가고시가 있은 날부터 120일 이내 분양 신청기간 등을 토이동 소유자에게 자기한테 뭘 통지해. 이거 없어요. 네, 이거 신설됐습니다. 4번이 틀렸다. 자, 5번을 보면은 분양 신청 기간은 통사무육에 걸리죠.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로 해야 되고 한 차례 한해서 20일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걸리는 거죠. 자, 4번 가겠습니다. 관리처분 계획의 내용으로 틀린 것은 뭐냐 이렇게 되어 있죠. 관리처분 계획의 내용이 설추가 외세 이렇게 걸리는 거죠. 자, 분양 설계 밑줄 그어놓고 설에 동그라미 치고 자, 2번에 일반 분양분 등에 해당하는 보류지 등의 명세 밑줄 그어요. 보류지 등의 명세 밑줄, 추산액 밑줄, 처분 방법 밑줄 긋습니다. 설추가 외세. 3번 분양 예정인 대지건축물의 추산액 밑줄, 정비사업비의 추산액 밑줄 그어요. 설추가 외세. 자, 4번 갑니다. 종전의 토지 및 건축물의 명세, 정비구역 지정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 동그라미 쳐요. 가격 앞에는 반드시 뭐가 걸려야 된다? 사업시행계획 인가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 이렇게 되죠. 자, 5번 갑니다. 4번이 틀렸어요. 5번 분양 대상자의 소유권 유예 권리 세입자별 손실보상. 자, 세입자별 손실보상 소유권 유예 권리 밑줄 그어요. 설추가 외세에 걸리죠. 유예 동그라미 치고 세입자별 손실보상 밑줄 그어놓고 세 동그라미 칩니다. 권리명세 및 급평가액이죠. 자, 5번 가겠습니다. 수립 기준 등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뭐냐 이렇게 되어 있죠. 1번을 보니까 분양 설계에 관한 계획은 분양 설계 밑줄 그었습니다. 분양 신청 기간이 만료하는 날을 기준으로 수립한다 밑줄 그어요. 맞아요. 분양 신청 기간 중에 수립한다 이렇게 뜹니다. 시험 문제. 자, 2번 1세대 1명이 하나 이상의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한 경우에는 1주택만을 공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맞죠? 자, 3번 2명 이상이 1주택을 공유한 경우에는 1주택을 공유한 경우 시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2주택 공급할 수 있다. 선생님들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소에 걸리죠. 1토지 공유예요. 1토지 공유. 1주택 공유가 아니고 1토지 공유해야죠. 조례로 정하는 수만큼 공급할 수 있다에 걸립니다. 아무튼 이게 3번이 틀렸네요. 그죠? 네. 자, 그 다음에 4번을 보면 과밀록적 권역에 위치하지 아니한 재건축사업 광주광역시 쌍촌동에서 한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토지등 소유자에게는 소유한 주택 수만큼 공급할 수 있다. 맞아요? 예, 맞습니다. 자, 5번 종전의 토지 건축물의 가격 범위입니다. 가격 범위 밑줄 종전주택의 주거 전용면적 범위, 주거 전용면적 범위 밑줄 2주택 동그라미 쳐요. 공급할 수 있고 이중 1주택은 주거 전용면적을 60제곱미터 이하로 하며 3년간 전매 제한에 걸리죠. 선생님들 맞아요? 예, 맞습니다. 자, 요 정도로 해서 이순환에서 마무리를 짓습니다. 자, 건축법, 주택법 쪽은 뭐 그렇게 특별히 어려운 파트가 아니에요. 냈다 갔다 외우는 파트입니다. 자, 부담이 없는데 부담이 가는 파트를 뭐 이번 시간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순환에서 건축법 어디 들어가냐면 건축물의 건축 430쪽 볼 거예요. 선생님들 430쪽 봅니다. 430쪽 봤어요. 자, 거기 들어갈 거예요. 자, 제가 조금 틀을 잡을 거니까 우리 그림책 보고서 그림책 펴놔야 돼요. 그림책은 지금 몇 쪽에 있어요? 12쪽에 있나요? 그림책 나오죠? 첫 페이지에 이거 갈 거거든요. 여기에다가 조금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보완을 하고 또 김치국물 넣을까요? 김치국물 넣어가지고 참말로 참. 자, 선생님들 여기 봐요. 예? 뭐요? 선생님 뭐? 연희가 이거 대리미로 좀 들어. 다리미로 다려가지고 와. 좀 쪼글쪼글 해가지고. 그래, 참. 커피 쏟고 김치국물 떨어지고 그냥 난리야. 막걸리 떨어지고 소주 떨어지고. 자, 선생님들 건축법 하는데
이 건축법은 62년도에 생깁니다. 그러면서 이 건축법이라는 법의 제명이 바뀌지 않고 그대로 현재까지 오고 있어요. 그래서 법의 제명이 가장 장수하고 있는 이 법률 중에 하나가 건축법이 최장수 법률입니다. 자, 그래서 이건 대단히 좀 어떤 좀 뼈대가 있는 이런 건축법은 좀 확실하게 좀 잡을 필요가 좀 있는데, 조금 어려운 파트가 이 건축 허가 절차거든요. 그래서 오늘 하는 이 파트가 조금 어렵고, 오늘 하는 지금 이 시간에 하는 데서 시험 문제가 한 문제가 출제됩니다. 무조건 출제, 이 문제. 자, 지금 하는 부분. 자, 여기 한번 보죠. 우리 대지에서 500제곱미터의 대지에서 상가 건물을 짓겠다, 5층 건물을 짓겠다 하는 이 값이 있어요. 이게 건축공사를 발주하는 이 값을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건축주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따라서 한번 해봐요. 건축주. 건축공사를 갖다가 발주하는 자, 건물 주인이야. 누구라 그래요? 건축주. 건축공사를 발주하는 자를 누구라 그런다? 건축주. 이렇게 됩니다. 자, 이 건축주는 허가를 받아야 돼요. 건축법에 의해서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허가를 받기 전에 어떤 제도가 하나 생겨났냐면 사전결정 제도가 생겨났어요. 사전결정 제도가. 사전결정을 받자 하는 내용입니다. 허가받기 전에 사전에 결정받자 하는 제도예요. 해당 용도 지역에 그러한 규모의 건축물이 그러한 용도로서 형태로서 들어올 수 있느냐, 가타부타를 갖다가 결정받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 사전결정. 이 사전결정은 누가 누구한테 받는 거냐면 건축공사를 하려는 이 갑이라는 자가 허가권자한테 받습니다. 건축 허가권자한테 받아요. 따라서 사전결정을 통지받으면 꼭 시험 문제가 이렇게 뜬다고. 허가권자에게, 건축공사를 하려는 자는 허가권자에게 사전결정을 통지받게 되어지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지문이 뜬다고. 그러면 틀린단 말이야. 자, 사전결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다시 건축허가를 다시 받아야 돼요. 이게 이제 2년 내 받아야 됩니다. 2년 내. 여기에 나오는 2년 아주 중요한 년이에요. 꼭 잡아야 돼요. 여기에 나오는 2년은 꼭 잡아야 돼요. 사전결정 통지받고 나서 몇 년 내 허가받아야 된다? 2년 내. 자, 그러면 왜 사전결정 제도가 생겨났느냐 하는 거예요. 자, 간단하게 지금 설명합니다. 사전결정 제도는 1991년도에 생겨났다가 1995년도에 없어졌다가 10년 후에 2006년도에 다시 생기게 됩니다. 왜 이게 사전결정 제도가 생겨났다가 없어졌냐면, 이 사전결정 제도가 아주 좋은 제도거든요. 이게 이제 왜 생겨나게 되었지냐면, 우리 갑이라는 자가, 이 자는 굉장히 세밀하고 꼼꼼한 성격의 소유자예요. 그래서 건축공사를 하려고 허가관청에 갔죠. 들어가가지고 제가 이런 지역에 한평 가는데 2차선 도로가 있는데 주유소 바로 옆에 땅이 임야가 제 땅인데요. 여기에다가 제가 단독주택 겸 전원주택을 짓고 공인중개 사무실이 여기에 쌍촌동에 있으니까 출퇴근을 하려고 합니다. 이게 이제 가가지고 허가관청에 가서 담당 공무원한테 여기 건축허가 나올 수 있어요? 라고 물어보니까 건축허가권자가 속 시원하게 대답을 해줘요? 안 해줘요? 안 해주지. 왜? 그 뭐 어느 지역인지, 그리고 설계 도면이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또 뭐 전부 다 저한테 제출을 해야 그걸 보고서 제가 허가가 나온다 안 나온다를 말씀을 드리지. 저한테 그렇게 와서 구두상 말씀을 드리면 이거 제가 어떻게 얘기를 해야 돼요? 저도 모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바로 가가지고 건축 설계자, 이 건축사무소, 건축사를 찾아가죠. 그래서 이 어쩌저쩌해서 이런 지역에 내가 여기에다가 전원주택을 지으려고 하는데 지을 수 있어요? 라고 물어보니까, 그 지역은 말이죠. 제가 한 3년 전에도 그 주유소 건물 있죠? 거기서 조금 더 가면, 그 지역 제가 알아요. 그것도 제가 다 설계하고 했어요. 예, 그거 가능합니다. 제가 해드릴까요? 그러면 설계비 1,000만 원만 우선 입금시켜 주십시오. 입금 딱 시켜가지고 설계 도면을 딱 가지고 들이밀었어요. 밀었더니 허가관청에서 뭐라 그러냐면, 그게 말이죠. 4차선 도로 확정되면서 6개월 전에 그게 지금 도시군관리계획이 결정이 됐거든요. 그거가 허가 안 나옵니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자, 그러면 이 사람은 지금 설계비도 썼지, 비용 낭비하지, 시간 낭비됐죠. 이런 걸 없애기 위해서 사전결정 제도를 만들어 놓게 됩니다. 이게 91년도에 만들어지는데, 이제 담당 공무원들이 처음에 이 제도가 만들어졌을 때 담당 공무원들은 사전결정 제도에 대해서 정확히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건축허가 신청이 들어와 버리면 무조건 이쪽으로 유도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건축법에서요, 허가받기 전에 하나 절차가 또 있거든요. 사장님, 이거 사전결정부터 받아야 돼요. 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갑에 있어서 이 건축주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고 불편함만 더 제공하는 거죠. 그죠? 하나의 절차가 만들어져 가지고 더 힘들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5년간 있다가 이게 없어졌습니다. 없어졌다가 다시 10년 후에 2006년부터 다시 생기게 되어지는데, 이러한 빈번하게 피해를 보는 자가 많아가지고 다시 사전결정 제도가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사전결정, 건축물을 건축 허가를 받기 전에 사전결정을 받자 하는 제도가 생겨났습니다. 내용 아시겠어요? 자, 이 포인트는 뭐냐면, 사전결정을 받을 때는 이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갑이 허가권자한테 받는다는 걸 꼭 잡아주셔야 돼. 자, 그래서 이제 사전결정을 통지받게 되어지면 의제되는 게 있어요. 의제되는 게 있는데, 의제되는 게 4가지가 의제됩니다. 자, 그래서 개발행위 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자에 걸립니다. 개발행위 허가.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자. 그 다음에 산지 전용 허가, 산지 전용 허가 신고, 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자. 그 다음에 농지 전용 허가 신고, 협의, 허가, 농지 전용 허가라고 하겠습니다. 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자. 하천을 조명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천 조명이죠. 하천 조명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자에 걸립니다. 자, 이렇게 걸리는데 이걸 뭐라 그러냐면, 지금 이걸 갖다가 우리가 의제효라고 얘기를 합니다. 의제효에 대해 설명하죠. 요걸 집중효라고 이야기를 해요. 집중효라고. 자, 의제효 집중효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의 행정처분의 본질은 다른 거라 하더라도 동일한 효과를 주어서 원활하게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가, 이 제도가 의제효 제도입니다. 자, 다시 말해서 건축허가를, 예를 들어서 여기에 한편 가는 2차선 도로에 임야가 있는데, 요 임야에다가 전원주택 짓겠다 해서 했어요. 그러려면 원래 임야니까 이거 대지가 아니잖아요. 이걸 갖다가 산지 전용 허가를 받아야 된다고. 여기 배추밭이 있으면 농지 전용 허가도 받아야 되고, 사도 있으면 사도 전용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고, 이런 것들을 다 받아줘야 돼요. 이런 것들 다 받도록 하면 건축허가는 몇 년 내에 떨어져? 한 5년 후에 떨어지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냐고, 이게. 그래서 건축허가를 한번 건축허가 처분을 한번 하게 되어지면 이런 모든 것들의 각종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자에 떨어지는 것이 바로 의제효입니다. 자,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몇 쪽을 한번 보냐면, 몇 쪽을 보냐면 437쪽, 437쪽을 봐요. 437쪽 봤어요. 제일 밑에 보니까 관련 인허가 등의 의제다, 이런 표현 나오죠. 그러니까 건축허가 한번 때리면, 자, 의제사항들이 한번 넘겨봐요. 438쪽 제일 위에 보면 438 1번부터 시작해서 13번 나오죠. 그러면서 끝에 보세요. 이하 23까지 생략 이렇게 나오죠. 이 23가지에 있어서 각종 인허가를 받은 걸로 보자는 거야. 뭔 말인지 이해가? 건축허가 한번 떨어지면 이 23가지 각종 인허가를 받은 걸로 보는 거야. 내용 아시겠죠? 만약에 그 의제효를 갖다가 두지 아니하면 이 23가지 각종 인허가를 또 받아야 된다고. 그리고 건축허가 받으려면 5년 걸려. 이게 행정처분되는 이게 처리기간이. 뭔 내용인지 이해가요? 그래서 건축허가 한번 딱 받으면 23가지를 다 받은 걸로 본다, 이렇게 떨어지는 거야.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37쪽 의제사항 나와요. 건축 허가를 받거나 건축 신고를 하면 다음에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밑줄 그어요. 다음에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보며, 공장 건축물의 경우에는 산업지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관련 법률의 인허가 등의 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별도로 안 받는다는 거예요. 자, 한번 넘어가 보면 438쪽 가겠습니다. 자, 438쪽 봤어요. 제일 위에 보니까 공사용 가설건축물의 축조 신고를 한 것으로 보겠다, 이 말이요. 자, 그 다음에 2번에 공작물의 축조 신고. 자, 3번 보세요. 국토기법률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 나오죠. 개발행위 허가 네모였고 별표 쳐요. 이거 하나 잡아야 됩니다. 다시 한번, 건축 허가를 받게 되어지면 무슨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요. 다시 한번, 자, 건축 허가 받게 되면 국토기법률에 의한 무슨 허가를 받은 걸로 본다?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시행자의 지정과 실시의 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자. 4번 산전용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자. 신고를 받은 것으로 보자. 사도개설 허가 받은 걸로 보자. 농지전용 허가 받은 것으로 보자. 도로법에 따른 도로조명 허가 받은 것으로 보자. 8번 하천조명 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자. 쭉쭉쭉쭉 수도법에 따른 뭐 이거 상수도 공급 신청에 대한 이런 것 등을 받은 걸로 보자. 전기사업법에 의해서 이제 뭐 아무튼 이런 거 다 받은 걸 보자. 이렇게 23가지가 의제되는 거야. 잠깐만, 이게 공식이 있어요. 공식이, 이 공식이 있는데 의제요 공식을 보면 이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보기만 해요. 건축허가 신청할 때 각종 인허가를 갖다가 받아야 하는 관계 서류를 23가지 관계 서류를 함께 제출합니다. 이 관계 서류를 갖다가 함께 제출해요. 함께 제출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각종 인허가권자가 지금 허가권자가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원래 농지전용 허가는 장관이 하는 거다고.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산지전용 허가 산림청장 막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물론 위임하는 것도 있습니다만은 원칙은 그렇게 가. 그래서 그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라 그래. 각종 인허가권자를 23가지 관계 행정기관의 장, 행정기관장과 기관장과 협의를 거치자 이렇게 나옵니다. 협의를 거치자. 그래서 관계 행정기관 장은 15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도록 되어 있어요. 의견 제시하도록 되어 있고, 자, 그 다음에 의견 제시가 없다면, 의견 제시가 없으면 협의가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협의 성립으로 본다에 딱 걸리거든. 근데 15일 이내 의견 제시인데 건축법에서만 15일이에요. 나머지는 20일 이렇게 잡아가면 됩니다. 물론 30일짜리도 있기도 한데, 자, 15일 건축법에서만 15일 내 의견 제시야.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20일이야. 이거 한번 확인 한번 해보게요. 뭐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이 내용이 나와요. 의제 절차 나오죠. 밑에 봤어요. 자, 협의에 나오죠. 허가권자는 이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23가지 중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다른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면 그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를 하여야 하며, 자, 밑줄 그어요.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며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동그라미 칩니다. 이내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처리 기준이 아닌 사유를 이유로 협의를 거부할 수 없고,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밑줄 그어요.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겠다. 밑줄 한번 걸었습니다. 이게 공식이에요. 항상 이런 공식으로 갑니다. 앞에서부터 이제 이런 걸 갖다가 쭉 한번 체킹을 해볼 거예요. 삼순환에서는. 이게 의제예요. 건축허가라는 하나의 행정처분에 본질은 다른 거라 하더라도 동일한 효과를 주어서 각종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해서 떨어지는 것이 바로 의제효다. 집중효다. 내용 여기까지 이해 가요?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우리 개발행위, 국토기획법률에 개발행위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어떤 얘기를 했냐면, 설명 잘 들으셔야 돼. 안 들으면 이제 또 안 돼. 맨날 또 처음이면. 제가 건축물을 건축할 때는 건축물을 건축할 때는 무슨 허가 받는다 그랬어요? 그렇지, 개발행위 허가지? 어떻게 그거는 안 해. 개발행위 허가네. 선생님들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국토기획법률 할 때 건축허가 받아요 하면은, 헤이, 건축허가 지금 건축법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그런 얘기 한다고 내가 그랬잖아요. 나무랬잖아. 그렇게 하면 전부가 냄새가 난다 그랬죠? 건축허가 받는다는 건 초등학생도 얘기한다 그랬지? 기억나요? 다시 한번 우리 국토기획법률 처음 시작할 때 우리 건축물 건축할 때 건물 터터터 해놓고는 이게 개발행위가 뭐냐, 건물 터터터 땅 건드리는 걸 얘기한다 해놓고 건축물 건축할 때 건축허가 받아요, 개발행위 받아요, 행위허가 받아요 하면은 뭐라고 대답하라 그랬어요? 개발행위 허가 받았나 이렇게 대답하라 그랬죠? 기억나요? 건축물을 건축할 때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건축법에 의해서 다시 건축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2번 받아요. 다시 갑니다. 건축물의 건축은 허가를 몇 번 받는다? 2번 받는다. 무슨 허가? 무슨 허가? 개발행위 허가, 건축 허가. 다시 한번 건축물 건축할 때 허가 몇 번 받아? 2번. 뭐?
개발행위 허가, 건축허가. 내용 아시겠어요? 예, 두 번 받는 거야. 요것은 건축법에 나오는 거고 요건 국토계획법률에 나오는 겁니다. 내용 아시겠어요? 다시 건축물의 건축허가 몇 번 받아? 두 번. 무슨 허가 무슨 허가? 개발행위 허가, 건축허가. 왜 개발행위 허가와 건축허가라는 두 번의 허가 절차를 갖다가 밟아야 되느냐 하는 거야. 건축물 건축할 때는. 이 건축허가는 이건 기속행위라 그래요. 이건 기속행위라 그러고 우리 개발행위 허가는 재량행위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이 기속행위라는 것은 허가 기준에 맞는 허가 신청이 있으면 무조건 허가 처분을 해야 돼요. 거부할 수가 없어요. 기계적인 행정처분을 갖다가 기속행위라고 그럽니다. 행정청이 있어 재량성이 전혀 없다. 자, 그러나 이 재량행위라는 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허가 기준에 맞는 허가 신청이 올라온다 하더라도 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니까. 그거 안 되는데요. 그 녹지과에서 또는 관광과에서 묶어놓고 있는데요. 허가 안 나와요. 이렇게 나오는 거야. 뭔 말인지 이해 가요? 따라서 자연환경 보전지역이나 농림지역 안에도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용도의 건축물이 있다 없다? 있다. 만약에 건축허가만 놓게 되어진다면 전 국토가 천막 쳐진 것처럼 전부 다 건축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다. 이게 이루어지지 않는 게 뭐 때문에 그러냐? 개발행위 허가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 가요? 자, 다시 말해서 다시 가요. 우리가 여기에 한평 가는데 2차선 도로가 있는데 임야가 있어요. 임야가 있는데 제가 전원주택을 짓는다 그랬죠. 갑이라는 자가 여기에서 전원주택을 지으려고 해요. 그러면 담당자한테 가서 뭐라 그래야 돼요? 무슨 허가 받으러 왔다라고 얘기해야 돼요? 개발행위 허가 받으러 왔다라고 얘기해야 된다니까. 개발행위 허가를 받고 나서 토지형질 변경이 끝나면 다시 건축허가를 또 받아야 돼요. 뭔 말인지 이해 가요? 이게 건물 들어온 땅이냐 이 말이지. 아니니까 개발행위 허가 받고 두 번 받는 거야. 내용 이해 가죠? 바로 우리 학원 뒤쪽에 뒷골목에 단독주택을 하나 샀어요. 단독주택을 하나 샀습니다. 쌍촌동에. 이 주택을 사가지고 밀어버려가지고 3층으로 다가구주택을 지으려고 그래요. 원룸형. 이거 건축허가 받으러 간다 그래요? 개발행위 허가 받으러 간다 그래요? 건축허가 받으러 간다 그러죠. 서구청으로. 그렇죠? 건축허가를 받게 되어지면 허가를 거부할 이유가 있다 없다? 없다지. 건물이 있었으니까. 따라서 건축허가 받으면 방금 전에 했던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에 떨어집니다. 뭔 말인지 이해 가요? 개발행위 허가를 안 받은 게 아니라고. 개발행위 허가를 안 받은 게 아니야. 허가를 거부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걸로 본다. 의제가 되는 거야. 내용 이해 가죠? 이게 건물 짓는 땅이냐고 이게. 그러니까 개발행위 허가 받고 건축허가 받고 두 번 받아야 돼. 근데 이거 건물이 있었잖아요. 거부할 이유가 없잖아. 기존에 맞는 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반드시 처분 때려야지. 이게 건축허가야. 근데 건축허가 한번 받아버리면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거지. 내용 이해 가요? 이 내용이야. 이 내용. 자, 그러면 다시 원위치해서 자, 우리 사전결정부터 한번 볼 겁니다. 사전결정 430쪽 보겠습니다. 사전결정 신청이란 표현 나오죠. 신청 대상 및 사항 나옵니다.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허가 대상 건축물을 건축하는 자는 밑줄 긋습니다. 신고 대상은 사전결정이 없지요. 거기에 신고 대상은 아니잖아요. 잠깐만요. 우리 사전결정 받자는 것은 허가 대상만 사전결정 받는 거지 신고 대상도 사전결정 받자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첫 줄 봐요.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을 건축하는 자요. 신고 대상 건축물을 건축하는 자요. 허가 대상이죠. 뭔 말인지 이해 가요?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허가권자에게 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다음 사항에 대한 사전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사전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밑줄 긋습니다. 자, 1, 2, 3 묶어놓고 1번만 밑줄 그어요. 해당 대지에 건축하는 것이 밑줄 그어놓고 끝에 허용되는지 여부 가타부타를 갖다가 결정받는 겁니다. 자, 동글배기 2번 동시 신청에 네모였고요. 사전결정을 신청하는 자입니다. 밑줄 그어요. 이 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와 건축위원회의 심의 밑줄 교통영향평가서의 검토 밑줄 그어요. 동시 신청할 수 있다. 밑줄 심의와 검토를 동시에 신청할 수는 없다. 뜨면 이렇게 뜹니다.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답니다. 결정 절차를 보겠습니다. 자, 협의 들어가요. 허가권자는 사전결정이 신청된 건축물의 대지면적이 자,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인 경우입니다. 밑줄 그어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인 경우 밑줄 그어요. 자, 환경영향평가 대상이니까 환경과 관련된 환경부 장관 밑줄 지방환경관서의장 밑줄 그어요. 유역청장 포함합니다. 여기에 한강유역청장 또는 영산강유역청장 이런 게 있죠. 자, 구자들에 있어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협의를 해야 한답니다. 밑줄 그어요. 그러면 시험 문제 어떻게 떴냐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인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과 협의하자 이렇게 떴어. 말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환경이니까 환경과 관련된 부서와 협의 거치자 이렇게 나와야 돼요. 내용 이해 가요? 결정 후 통제 밑줄 그어놓고 자, 오른쪽 위에 갑니다. 허가 등 의제 나오죠. 의제사항 나와요. 자, 사전결정을 통지받게 되어지면 받은 경우는 다음 후 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협의를 한 것으로 본다. 1, 2, 3, 4 묶어야죠. 1, 2, 3, 4 묶어놓고 자, 1번에 제일 끝에 개발행위 허가 밑줄 그어놓고 개 동그라미 칩니다. 자, 2번에 보면 산전용 허가 산전용 신고해서 제일 앞에 산전용 허가에 밑줄 그어놓고 산에 동그라미 칩니다. 자, 3번에 보니까 농지전용 허가 신고 협의해서 농지전용 허가만 밑줄 그어요. 농에 동그라미 칩니다. 자, 4번에 하천조명 허가에서 밑줄 그어놓고 하에 동그라미 칩니다. 자, 이거 4가지 잡아야 돼요. 자, 이걸 말이죠. 이걸 건축허가를 받은 걸로 본다 이렇게 뜬다고. 건축허가 받은 걸로 본다 하면 틀려요. 또는 도로 점용 허가를 받은 걸로 본다 이렇게 뜨면 틀립니다. 점용 허가를 받은 걸로 본다 이걸 뜨면 틀려요. 요것만 의제됩니다. 사전결정을 통지받게 되면 조금 세게 발음하겠습니다. 요걸 쌍으로 발음할 거예요. 요걸 놈으로 발음할 겁니다. 큰 소리 해부르면 안 돼요. 개 쌍아 이렇게 아주 그냥 웃으면서 해야지. 요걸 갖다가 큰 소리로 하면 쌈박질 나니까 개 해서 이렇게 발음해야 돼. 이런 것까지 시험 문제 내면 우리 어떻게 맞추냐고. 이런 것까지 시험 문제 출제해 주면 출제한 놈을 갖다가 개 해야 돼. 그것도 웃으면서 해야 좀 괜찮지. 집에 가서 이거 큰 소리로 하면 안 돼요. 하고 나가지 말라 그래. 쓸데없는 거 배워가지고 왔다고. 자, 협의 갑니다. 자, 허가권자는 위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사전결정을 하려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청구와 협의입니다. 밑줄 그어놓고 자,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청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죠. 15일 이내 동그라미 쳐요. 우리 의제된다 하는 것은 15일 이렇게 나옵니다. 이 건축법에서만. 나머지는 20일이 나와요. 예, 큰 틀로 잡아갈 겁니다. 자, 거기 4번 시로 별표 쳐요. 이겁니다. 사전결정 신청자는 사전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밑줄 그어야 돼요. 2년 이내 동그라미 쳐요. 건축 허가를 신청하여야 하며 밑줄 그었습니다. 그 이 기간에 건축 허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사전결정의 효력이 상실이 되어집니다. 다시 사전결정을 또 받아야 돼요. 내용 아시겠어요? 2년 내 허가를 갖다가 신청이 없다 허가 안 받으면 어떡할 거냐. 이거 사전결정의 내용이 실효됩니다. 다시 사전결정을 또 받아야 돼요. 이렇게 되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넘겨서 나머지 법적 성질은 제가 3순환에서 갈 겁니다. 432쪽에 허가권자라는 표현 나오죠. 자, 이걸 먼저 틀을 잡고 제가 이걸 확인 한번 해보게요. 중요한 내용이니까. 자, 오늘 건축법 하는 이 시간에 지금 하는 이 시간에 한 문제가 나온다고 그랬어요. 예. 자, 허가권자가 누구냐면 원래 시장군수구청장이에요. 시장군수구청장. 그런데 시장군수구청장이 없는 곳이 있잖아요. 세종시. 그러면 세종시장이 해야지 어떻게? 제주도는 자치권을 특별자치 도지사가 다 가지고 있으니까. 그자가 하는 거야. 따라서 원칙은 시장군수구청장인데 세종시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시장입니다. 자치시장. 제주도는 특별자치도지사죠. 특별자치도지사예요. 자치도지사. 그리고 원칙 시장군수구청장으로 갑니다. 시장군수구청장 이렇게 가요. 자, 따라서 한번 해보죠. 같이 한번 허가권자 누구예요? 시작.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다시 한번 누가예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건축허가권자 누구예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이제 또 안 따라서면 정규격 지정권자가 누구냐고 또 물어볼 거예요.
띠끔하지? 안 물어볼게. 우리는 그냥 책도 보면 다 잊어버리니까 그 이전 시간 거 가지고 공부한 걸 또 두쳐내면 안 되지. 젤로 그좀 못마땅한 이런 사람들이 좀 그렇지. 비위에 거슬리는 사람이 옛날 일 가지고 자꾸 거슬리게 들춰내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건 또 잊어버려야지 어떻게. 자, 건축학권자 누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 그런데 특별시나 광역시에서 큰 규모의 건축물이 들어와. 이걸 이제 21층 이상이다, 연면적이 10만 제곱미터다 이렇게 표현해. 대형 건축물. 이게 들어올 때는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이 직접 허가를 해줍니다. 자, 그래서 특별시나 광역시에서 예외적으로요, 특별시나 광역시에서 허가권자가 특별시장이나 그 다음에 광역시장인 허가권자가 있어요. 광역시장의 허가권자가 있는데, 자,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이 허가권자다 할 때는 대형 건축물이에요. 대형 건축물이 몇 층 이상? 21층 이상이다 이렇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연면적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느냐 하는 건 나중에 얘기하죠. 자, 또는 10분의 3 이상 증축입니다. 10분의 3 이상 증축이에요. 증축으로 21층 이상이 되거나 연면적 합계 10만 제곱미터 이상이 되어지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이 허가를 냅니다. 15층짜리가 25층이 됐다. 30% 이상입니다. 이하가 아니에요. 이상이어야 이렇게 올라가지 더 많이. 또는 연면적이 8만 제곱미터가 20만 제곱미터가 15만 제곱미터가 됐다. 막 이렇게 되어지면 이때는 특별시장과 광역시장이 허가권자입니다. 물론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공장 제일입니다. 그 다음에 창고 제일입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구청장이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규모가 좀 크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지방건축위원회 심의건축물. 지방건축위원회에 있어서 심의를 거친 건축물이 있어요. 거친 건축물이 있죠. 이런 것들은 구청장이 내는 거예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허가권자가 아닙니다. 요거는 제일입니다. 요거는 제일인다. 이거 중요한 거예요. 자, 다시 한번 특별시장, 광역시장 허가권자가 되는 사유가 첫 번째 몇 층 이상? 옳지, 21층 이상. 그다음 연면적 합계 얼마? 10만 제곱미터 이상이다. 몇 분의 몇 이상이에요? 10분의 3 이상, 30% 이상이 증축이죠. 21층 이상이 되거나 연면적 합계 10만 제곱미터 이상. 뭐는 제외한다? 공장이나 창고, 지방건축위원회 심의 거친 건축물은 제외한다. 이렇게 나오죠. 물론 초고층 건축물 50층 이상 되어지는 건축물이 있거든요. 롯데 잠실 거기에 들어오는 슈퍼타워 123층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다 거치기는 했어요. 그렇지만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이 허가를 냅니다. 물론 여기에도 초고층 건축물은 또 제외돼요.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이 허가를 낸다. 이따 체킹을 한번 해보게요. 자, 이렇게 되어집니다. 여기서 잠깐 한번 보면 선생님들 여기에 보니까 도지사 있어요 없어요? 꼭 잡아야 돼. 도지사 없다. 도지사는 건축허가권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꼭 시험 문제가 도내에서 시군에서 대형 건축물 21층 이상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는 도지사가 허가를 해야 한다 이렇게 떠. 이 뜨면 큰일 난다고. 도지사는 건축허가권자가 아예 아니에요. 내용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어떻게 되어지느냐 하는 거죠. 이게 어떻게 되어지느냐. 책을 여기까지 책을 좀 보고 한번 합시다. 있고 또 하죠. 허가권자 거기부터 봐요. 원칙 432쪽입니다. 432 찾았어요? 자,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건축 동그라미 대선 동그라미 쳐요.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빚을 걷습니다. 원칙적인 허가권자죠. 자, 예외 보겠습니다. 층수가 21층 이상이거나 밑줄 동그라미 1번, 연면적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 밑줄 그어요. 동그라미 2번. 자, 가로 열고 연면적 10분의 3 이상 증축하여 10분의 3 이상 증축 밑줄 그어요. 동그라미 3번. 21층 이상이 되거나 연면적 합계 10만 제곱미터 이상이 되는 경우죠. 자, 특별시나 광역시에서 건축하려면 특별시장 네모, 광역시장 네모였고요. 허가를 받아야 한다. 밑줄 그었습니다. 자, 다만 동그라미 치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은 제외됩니다. 자, 1, 2, 3 딱 묶어놓고 요건 제외라고 써야죠. 요건 특별시장, 광역시장의 허가를 안 받습니다. 규모가 크다 하더라도. 내용 돼요?
공장 밑줄, 창고 밑줄, 지방 건축원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 여기까지는 구청장이 하는 겁니다. 가로 열고 닫고 해서 제일 끝을 보세요. 초고층 건축물은 제외한다는 말 나오죠? 밑줄 그어요. 이건 지방 건축원의 심의를 거쳤다 하더라도 무조건 특별시장과 광역시장이 허가를 낸다, 이렇게 되어집니다. 내용 됐어요? 자, 그 밑에 양가로 3번 도지사의 사전승인이라는 표현 나오죠? 여기까지만 읽어보고 일단 좀 쉬겠습니다. 자, 잠깐만요. 제 설명 드려요. 잠깐만. 잠깐 제가 설명을 먼저 하고 책을 체킹하게요. 예. 우리 도내에서는 그러면 어떡할 거냐 하는 거야. 큰 건축물 들은다면 도내에서는, 이 도안에서는 어떡할 거냐 하는 거야. 이 도안에서는, 도내에서는 어디까지나 허가권자 있죠? 도내에서는 허가권자가 시장군수예요. 도내는 시군밖에 없죠? 도내에서는 허가권자가 누구다? 도지사다 하면 큰일 나요. 큰 건물 들어온다고 해도 시장군수가 해야 돼. 시장군수가 내는데, 단지 시장군수가 허가를 내기 전에 누구의 승인을 받아야 되냐면 도지사에 있어서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돼요. 도지사에 있어서 승인을 받자 하는 내용이 나오거든. 허가권자가 도지사의 승인 받는다, 건축주가 승인 받는다? 허가권자가 받는 거야. 허가권자가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서 허가를 내주는 거야. 만약에 승인이 안 떨어지면 시장군수가 허가를 내줄 수 있어 없어? 그래, 그 말이거든. 이 시장군수에 있어서 이 자발적인 자기에 있어서 허가권 남발을 갖다가 남용을 막겠다, 이런 취지인데, 이게 도지사의 승인받자 하는 내용이 첫 번째가 이 대형 건축물이거든요. 21층 이상 건축물이라든지 연면적 합계 10만 제곱미터 이상 건축물 10분의 3 이상 증축에 의해서 요게 대형 건축물이 되어진다면 이때 도지사에 있어서 승인을 받고 허가권자가 허가를 내라, 이런 내용이요. 승인이 안 떨어지면 허가 안 나옵니다. 내용 이해 가요? 그러면 이 내용이 왜 생겼느냐 하는 거지. 잠깐만. 우리 시장군수가 시군 안에, 눈 좀 떠봐요. 눈 좀 떠보고. 이제 쉬게 조금만 하고 쉬게. 시군 안에 대형 건축물이 21층 이상 건축물이 연면적 합계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이 들어온다면 시장군수는 허가를 내주려고 그래, 안 내주려고 그래? 내주려고 그랬지? 왜 내주려고 그러겠어? 그렇지, 세수 확보 차원이야. 세수 확보 차원, 지방세 세수 확보 차원에서 시장군수가 내준단 말이야. 어서 옵쇼요, 어서 옵쇼. 자, 이게 어디에 있었던 일이냐면 양평에 오스타 파라곤인가 45층짜리가 들어와요. 거기가 바로 이제 상수원 보호구역, 양평, 청평, 가평 쪽이거든요. 이게 대형 건축물이 들어와 버리면 이게 지방세수 확보 차원보다는 거기에 환경을 보존해서 환경을 해쳐가지고 들어가는 복구하는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 환경 보존이 주목적인데 거기에 대형 건축물 허가를 다 내주는 거야. 그때가 어느 때? 2000년 이후. 그래서 이 도지사의 승인을 받자는 내용은 2001년도에 생긴 내용입니다. 2000년 이후로 양평, 가평 이쪽에 대형 건축물이 막 허가를 내주려고 하다 보니까 경기도지사가 이제 허가를 안 돼 해서 승인을 갖다가 안 떨어지면 못 내줘 라는 법조문이 생기게 돼요. 상수원 보호구역 쪽이. 그것 때문에. 그래서 지방세수 확보 차원에서 너무나 이 허가를 갖다가 남용하지 말라, 이런 내용들이었어요. 그 승인받자는 내용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자연환경입니다. 자연환경과 수질보호예요. 자연환경과 수질보호죠. 자, 요거를 위해서 도지사가 지정 공고하는 상수원 보호구역인 거기에 팔당댐 있는 그 근처입니다. 거기도 마찬가지. 여기에서 3층이에요. 3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합계입니다. 1000제곱미터, 1000제곱미터예요. 1000제곱미터 이상의 모든 건축물이 그런 게 아니고 딱 5가지만 그래요. 이어주셔야 돼요. 시험 문제 나오니까. 자, 011로 유수관태 이렇게 갈 겁니다. 011로 유수관태 공동주택입니다. 일반 음식점이에요. 일반 업무시설입니다. 유락시설, 숙박시설인데 이것만 그래요. 잠깐 여기 봐요. 그러면 자연환경 수질보호를 위해서 도지사가 지정 공고하는 구역이라 하더라도 3층이 아니고 2층, 연면적 합계가 800제곱미터인 이런 것 등은 승인받을 필요가 없어요. 내용 이해 가요? 또는 이 규모 이상이 되어진다 하더라도
이게 아니면 승인받을 필요가 없어요. 뭔 말인지 이해가요? 그러니까 3층짜리인 연립주택은 공동주택이니까 연립주택은 승인을 받아야 되지만 3층짜리인 단독주택은 승인사항이 아니란 말이야. 뭔 말인지 이해가요? 일반 음식점 요것은 안 되지만 휴게 음식점이 3층짜리 라이브 카페 이런 거 찻집 요건 괜찮단 말이지. 내용 아시겠어요? 지금 요런 내용이야. 이거 볼 줄 알아야 돼요. 예.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주거 환경이나 교육 환경 때문에 그래요. 자, 주거 환경이나 교육 환경 때문에 도의사가 지정 공부하는 구역에서 자, 이건 위락시설과 숙박시설이 안 됩니다. 좀 이해하고 이해합시다. 잘 보세요. 주거 환경과 교육 환경은 공동주택, 일반 음식점, 일반 업무시설은 주거 환경, 교육 환경을 저해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교육 환경과 주거 환경을 저해하는 것은 위락시설과 숙박시설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이것만 그래. 이것만. 이거는 주거 환경과 교육 환경이다 이 말이 뜨면 규모에 상관이 없어요. 위락시설과 숙박시설 규모에 상관없습니다. 뭔 내용인지 가요? 규모에 상관없이 무조건 위락시설과 숙박시설은 승인상이에요. 도의사의 승인. 그 다음에 이 주거환경과 교육환경 이렇게 출발되는데 공동주택, 일반 음식점, 일반 업무시설 이런 말이 들어가면 돼야 안 돼요? 안 돼. 그러니까 이 공부하는데 바지락 칼국수집이 들어와가지고 내가 공부 안 된다 이런 건 없지. 거기에 아파트 단지가 있어가지고 내가 공부가 안 된다 이런 건 없어요. 이런 것들 때문에 공부 안 된다 하는 건 있어도 이 내용을 좀 쉬었다가 체킹하겠습니다. 좀 쉬었다가 보죠.